자동 메시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시지 남겨놨더니 연락도 안 옵니다. 이놈의 청와대 시스템. 일반 가정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 청와대 안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 예전에 직접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 기자가 지적합니다. 청와대가 어디냐? 대한민국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통제하는 그 대통령궁에서 국내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화를 받기 싫어서 피곤해서 자동 응답기 돌린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내 시스템. 만약에 국가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 제가 전화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천안 사건 등등에서 많이 보았듯이 북한 정보는 제대로 분석 입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 안에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녹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시스템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동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가동되고 있는가? 무너지지 않고 온 곳에 부정부패, 국가 안위까지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궁에서 전화 받는 사람도 제대로 없다. 메시지 남기세요. 메시지 남기세요. 네,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이 무궁화 꽃을 우리는 진짜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네, 자유선진당, 서울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 이분이 어저께 인터뷰 기사에서 나왔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식량난에 못 이겨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그런 뉴스를 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봉 기자님 자랑을 합니다. 제가 1996년 초에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 LA 한의원 원장이 제보를 했는데, 자기 친구 한의사가 평양 가서, 북한에 가서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 주민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 특히 살찐 사람들 잡아가지고 몽둥이 때리든지 어떻게 흉기 찔러 죽이든지 죽여가지고 솥에 넣어가지고 손, 발, 다리 부위만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또 장마당 시장에서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뉴스는 들어있었습니다만 1996년 그때는 인육까지 먹는다,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 기자가 특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LA에 나와있는 안기부 국가정보원이죠, 요즘은요. 네, 그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인육을 먹기 시작했다, 인육을 잡아먹고 있다 했더니 벌써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믿질 않더라고요. 이런 무식한 것들이. 그때부터서 정보기관에 앉아서 북한 문제들을, 정보들을 분석 입수했다. 한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죠. 한나라당 조금 티를 내는 사람인데, 오늘 대한민국은 보수 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 망쳤다. 네, 도덕성이 없고 무능력하다, 자유주의에 역행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지금 자유총혁명으로부터서 고발을 당했는데, 이 사람도 지적한 그 내용도 일부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네, 정말 한심하고 도덕성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일부 시인을 할 수 있으나 남경필 의원 좀 지나친 발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그 대한민국 정신 틀이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 외교, 국방을 총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혼연 일심 전력 투구를 해서 오늘까지 국가 안전을,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남경필한 젊은 국회의원이 그런 비판 발언을 했다, 조금 잘못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가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차단해서 질타하는 이런 민족성. 네, 언제까지 이 민족성이, 이런 더러운 민족성이 유지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대선을 앞둔 오늘 이명박 팀을 지지했다? 친이계, 이상덕, 이재호 팀들, 이재호
이상덕 팀들도 좀 분열이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친이계에서는 한나라당 대표 한 사람 내보내야 되겠는데 김무성이냐 원희룡이냐 나경원 씨냐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친이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봉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친박계에서 아마 당대표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서 민주당 팀들이 그것도 임진각까지 달려가서 그 앞에서 현장 중계를 하듯이 민주당 제356차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학규 씨는 남북정상회담 다시 어게인 추진하라 이렇게 연설했다 주장했습니다. 다시 추진하라. 여기에 대해서 봉 기자는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뜻은 좋다. 그 취지는 좋다. 정상회담 앞을 100번 더 열어야 된다. 그러나 봉 기자는 이런 말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한다? 우리가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액을 하다시피 액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봉투에 돈 $10,000를 집어넣고 데리고 주면서까지 딜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대는 과거 노무현 김대중 때처럼 그런 천안함 사고나 연평도 사건이나 그런 테러에서 우리는 묵인하고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원칙을 강조하는 이 이명박 대통령 대북 정책, 그러한 사과를 받기 전에는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도 없다 이렇게 원칙을 정한 이 사실을 민주당 대표팀들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팀들이 다행히 해외 언론사 해외에서 언론하는 신문방송들에게 자금 지원하겠다고 해서 봉 기자 특히 민주당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 열어야죠.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노동당 규약에 따른 대남측과 통치전략을 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입각해서 너희들이 그 아젠다가 무엇인가 사진을 제출하라, 사진 확인하자, 검증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차기 대권 도전해보겠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주인가요? 대구 구미 생가를 찾아갔다 합니다. 거기는 생가가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을 찾아갔고, 네, 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박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명록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네, 이분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를 위한 공헌, 그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기대해볼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불교계 조계종 이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14개월 만에 청와대에 온 자승선인, 네, 조계종 총무원장이니까 이분과 만나는 모습을 볼 때, 자, 원수는 우리 민족 간의 원수는 있을 수가 없다.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소통만 한다면 서로가 일부 양보하고 사과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나오는 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청와대 안에가 찾아올 수 있는, 청와대 안에가 들어올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김정일, 그 아들들은 우리는 언제 목도할 수 있을 것인지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노스코리아 김정은 그 아들, 이와 같이 청와대건 노동당 청사건 김정일 초특각 안내소건 간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다. 나는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북한 노동당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핵무기 개발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미국이나 한국으로 붙어서 핵개발 비용을 좀 받아내고 생산비, 인건비를 좀 받아내고 핵 폐기하라, 핵무기를 미국에 넘겨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선선이 이명박이 만나듯이 김정일, 이명박이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 뉴스입니다. 손학규, 박근혜 양자 구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씨가 지금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국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MB를 만난 후, MB 회동 후에 이제 박근혜의 포복이 넓어졌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터뜨리고 있는 이 박근혜의 모습을 볼 때, 네, 수첩공주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이 사실이 아닌 사실 앞에서 박근혜 씨의 소위 대선 행보, 네, 댓글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말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권 후보자의 머릿속에는 각종 국정정책 구상들이 논리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서 박근혜 차기 대권자의 승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썬데이셔널지가 보도했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 속에 보면 우리 박근혜가 좀 위험하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고, 특히 그 아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이가 사마저축은행과 약간의 비리 커넥션 있지 않나, 그렇게 뉴스들이 나왔죠. 네, 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요즘 갑자기 고엽제 문제다, 이 지만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박근혜를 엄해한다,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엄해 세력이 하는 짓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근혜 캠프는 신경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뉴스 정리합니다. 네, 재미난 뉴스를 정리하고 싶은데, 먼저 저기 걸어가는 노인 한 분 모습을 보시죠.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했던 분인데, 저 노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경제행위, 금전 대차관계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루는 이유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변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 노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지금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나이 73세, 내일 모레 재산을 갈 것, 저분이 푼푼히 번 돈 5만 5천 달러 캐시, 그것을 주지 않고 있는 우리 LA 올드타이머 이덕이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노인, 착하고 착한 저 노인들, 그분들을 울리는 못된 사기꾼들, 네, 부치를 지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 될 자들이 갚지 않고 저런 행위를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LA 한국총공사관님을 만나러 가서 저의 하소연하러 갑니다. 17년 전에 이희덕이를 만나서 이희덕이가 한국 LA 한국 회장도 하고 올림픽 박대도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한 달에 2만 불씩 준다고 그래서 5만 5천 불을 줬는데 여지껏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희덕이는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도 돈도 안 주고 저를 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회로 변호사도 만나고 법원에 고소할 작정입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한인해관 부근에 가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한 놈인데, 스모그 체크, 매연 체크하죠. 체크를 할 때 우리 동포들이 차를 끌고 몰고 들어오면은 스모그 체크를 하는데, 스모그 체크에 통과될 수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된다, 문제 있다, 어딘가 문제 있다, 부속을 갈아 끼워라, 돈을 더 추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계를 조작해서 스모그 체크 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돈을 더 받고 통과시키는, 이 장난을 치는, 사기를 치는 현장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있는 한인우체국 안에 있는 대서소 주인도 한번 당했고 하는 사람 당하고 있는데 스모그 체크를 한다면서 사기를 치는 저런 사람 봉 기자를 한번 리포트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